20대 때 생명공학 전공 그렇게 해서 가수 세션으로 7년 활동하시다가 또 약사 10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40대인 지금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진짜 변화무쌍한 삶을 아니 근데 이런 사기 캐릭터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좀 실례하는 매출을 좀 여쭤봐도 되나요? 올해 상반기 매출이 한 2억 정도 잡혔다. 이승민 대표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더라고요. 여러 호칭으로 불리고 계신 저희 유희경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마케팅이라는 대행사 운영하고 있고 애드리절트 실장을 맡고 있는 유희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모셨어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은 저분이 애드리절트 직원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단지 사진에 남기시잖아요. 그쵸. 사실 저희 직원들조차도 실장의 존재를 모르는 직원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애드리절트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 같은 분들, 그러니까 마케팅 대행사를 하고 싶어서 대표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애드리절트 지사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 그분들 그 창업 과정 전반적인 뭐 교육이나 스케줄 관리,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제 소통하는 부분들 그런 거 제가 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애드리절트의 웹사이트 상위 노출이라는 상품이 있죠. 그 SEO 파트를 제가 맡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애드에서 관리하는 블로그나 뭐 마케팅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툴 전반적인 관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를 대부분 병원 마케팅 회사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 마포지사는 사실은 프랜차이즈 요식업 크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요식업 마케팅의 블로그 파트를 또 제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막 실장이 없으면 안 된다. 거의 심장보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진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약간 숨은 고수 중에 숨은 고수다. 이렇게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실장님을 파헤쳐 볼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실장의 양력이 우선 좀 변화무쌍해요. 이거 제가 좀 읽어드려야 돼요. 20대 때 생명공학 전공, 음악에 관심 있어서 휴학하고 음악으로 전향. 그렇게 해서 가수 세션으로 7년 활동하시다가 30대 때 음악 그만두시고 약사로 전향. 또 약사 10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40대인 지금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진짜 변화무쌍한 삶을 아니 근데 이런 사기 캐릭터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좀 실례하는 매출을 좀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2020년 9월에 사업자를 냈어요. 그리고 2021년부터 매출이 조금씩 나다가 얼마 전에 그 부가세 신고했잖아요. 네. 그래서 세무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올해 상반기 매출이 한 2억 정도 잡혔다고. 네. 1월부터 6월까지만의 매출인가요? 네. 대박이시다. 네. 음악 하시다가 약사 하시다가 이렇게 어쨌든 다양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큰 매출을 내는 회사의 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네. 하셨어요. 아예 못했죠. 아예 저는 못했죠. 사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서 얼마의 매출을 내고 이런 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는데 그야말로 이승민 대표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거만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더라고요. 생명공학을 하시다가 음악으로 전향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음악은 약간 취미로 그래도 많이 하시는데 이걸 업으로 하셨어요. 그 계기가 있으세요? 이게 좀 옛날로 굉장히 거슬러 많이 갔는데 어렸을 때 네. 제가 음악하고 공부를 좋아했어요. 둘 다. 아, 원래 좋아하셨구나. 네. 그래서 둘 중에 뭘로 할까를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대학교에 제가 하고 싶은 그 음악과가 없었어요. 아. 지금은 실용음악과라고 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없어서. 네. 그래서 대학교를 안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상황에 밀려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막상 가니까 예전에 못했던 그 미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공연을 하나 봤는데 제가 인생 통틀어서 뭔가를 봤을 때 가슴 떨리는 경험?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일을 너무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다시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휴학을 하고 집에다 얘기했죠. 1년 동안 좀 지원을 해달라. 음악 공부를 해보겠다.
그때 당시 막 고수들이 찾다가 뭐 버클리 음대 출신의 그 연주자들이 만든 아카데미 같은 게 있었어요. 대학로에.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등록을 했죠. 그렇게 해서 1년을 굉장히 빡세게 네. 집이 인천이었는데 네. 대학로까지 아침 8시에 가서 오. 밤까지 막 연습하고 그거를 1년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석 졸업하셨다고. 아, 네. 거기 아카데미 졸업식 때 네. 저한테 졸업생 대표 인사를 하래요. 네.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수석이라고 기수. 근데 또 그렇게 또 잘하셔가지고 가수 세션도 7년 동안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혹시 뭐 그때 했던 그 가수분들 좀 누구 저희가 알만한 가수분들 아, 계신가요? 이성균. 오. 네. 그리고 박휘순. 오. 그리고 오만석 이런 세 명 배우가 같은 학교 출신의 배우들인데 음악을 엄청 좋아하셔서 저희 밴드랑 굉장히 친했었고 그다음에 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연주자는 프리랜서여가지고요. 그냥 방송 잡히면 하고 하는데 그래도 좀 콘서트까지 하고 그랬던 가수 중에는 버즈, 민경훈. 네, 민경훈, 네, 민경훈 아시고 그리고 뭐 고유진, 플라워 뭐 그렇구나. 했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막 가슴 뛰게 음악을 하셨는데 또 이걸 그만두신 이유도 좀 궁금하고. 이제 7년쯤 하니까 직업이 됐잖아요, 음악이.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데 직업이 하기 되니까. 싫은 공연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장르의 음악도 네. 있는데 이제 업이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음악만 하고 뭔가 이 수입은 다른 데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야겠다. 아, 진짜 지금 취미로 하고 싶다. 그쵸. 이제 그제서야 그 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평생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좀 불안정한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좀 시간적으로도 자유롭고 수입도 괜찮은 직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찾은 게 이제 약사였죠. 약사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약사 또 무려 10년이나 하시다가 또 이제 이거를 그만두시고 그리고 지금은 마케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약사라는 직업이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는데 되게 안정적인 직업인데 또 굳이 저 안정적인 직업을 그만두고 마케팅은 사실 되게 변화무쌍한 일이잖아요. 이걸 또 하기 시게 된 계기이군요. 그 일은 잘하게 됐는데 네네.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좀 미래가 좀 안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나 의욕이 잘 안 생겼어요. 제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아이템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템이 없는데 미리 좀 뭘 해놓으면 좋을까 그 고민을 하던 차에 이승민 대표님 만난 거예요. 네. 그게 네, 근데 이제 뭘 해도 사실은 마케팅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템이 생기기 전까지 네. 마케팅을 좀 공부해보자. 사실 그런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직업을 바꿀 줄은 저도 그때 네네. 몰랐어요. 진짜 많은 그 교육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돌고 돌아 에디션에 정착을 하셨잖아요. 그 저희를 선택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명확해요. 항상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집안을 보란 얘기 하잖아요. 네네. 어렸을 때는 네네. 왜 저렇게 집안을 보러 가야지 네네네. 했어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집안을 보는 것처럼 회사도 네. 그 회사의 네. 수장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애들 찾아왔을 때 대표님을 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나이가 네. 40대였어요. 그러니까 그쯤 나이가 되면 만났을 때 조금 사람 보는 눈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네. 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네. 그게 아니라 찐인지 아닌지가 조금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전에 좀 강의도 많이 들었고 인터뷰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 대표님이랑 딱 얘기하고 네. 이분이 찐이다. 실력과 인간성을 다 갖고 있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포인트가 그 포인트가 정말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데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 그런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좀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좀 가장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받았던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뼈까지 이과생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감정적인 것보다는 되게 냉정해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제 내면은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원해서 필요해서 배우는 건 상관없는데 사실 교육을 하는 마케팅 회사들은 요거를 배우고 나면 다음에 요거를 배워야 되고 이렇게 좀 강의를 계속 연결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팔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대표님은 사실 교육을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교육을 못 하시고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떤 걸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은지 이런 거를 진심으로 좀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계속 끌어주시고. 그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했더니 어느 그렇죠. 순간 상반기만에 그렇게 되신 거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 장점은 뭔가 좀 문제가 딱 던져졌을 때 잘 몰라도 네. 어떻게든 찾아서 좀 약간 파고드는 게 있잖아요. 좀 능력이 있다는 거 대표님이 딱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던지셨어요. 예를 들어서 SEO도 그래요. SEO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때 저 아직도 기억나요. 사이트 하나랑 강의 하나를 저한테 던져주셨어요. 이게 좀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표님이 하시는 거는 굉장히 다 받아들이는 편이었으니까 그걸 받아서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죠. 한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대표님이 중간에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성과 너무 안 난다. 그만하고 딴 거 하시라고 했는데도 왠지 좀 될 것 같아서 파고들어서 했거든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케팅의 프로그램 너무 중요하니까 저한테 처음에 팔아보라고 하셨어요. 판매를 해보라고. 그래서 판매글을 써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네 제가 미팅 중이라 잠시만요 하고 이제 대표님께 전화를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실무를 학습의 결과고. 그렇죠. 학습의 결과예요. 근데 저희 대표님 성향이 던지고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많은 거를 던지셨을 건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막 던졌을 때 그게 힘들면 못했겠죠. 근데 그 던져주시는 게 다 좀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호기심이 많고 다방면에 제가 그런 성향인지 몰랐는데 마케팅하면서 발견한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뭔가 새롭게 배우고 해보는 거를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아이디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막 내서 저한테 던지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이제 호기심 있게 해보는 거죠. 실행을 하고. 네, 실행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진짜 엄청나게 컸어요. 사실 잘 몰라요. 제가 그냥 봐오는 대표님은 그냥 마케팅의 일부만 보고 있고 밖에 나가서 저희 대표님이 어떻고 저희 애드리저트가 어느 정도의 뭐 인지도가 있고 저희 파워가 어느 정도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난 맨날 이 안에서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애들 착해. 우리 애들 열심히 이런 것만 알지. 좀 제 3자에서 저희 회사를 봤을 때 좀 어떤 거 같아요? 저는 외부인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애들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여기만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오시는 분은 사실은 마케팅을 되게 깊게 알아보시다가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몇 개의 회사를 거쳐서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다른 데에서 느끼지 못했던 걸 애들이 오면 느낄 수 있대요. 근데 제가요, 만약에 제가 20대 때 이 대표님 같은 그 대표님을 만났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항상 부러웠던 게 여기 애드리저트 직원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20대들이고 대표님 만났어요. 대표님도 매주 그렇게 모성애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를 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과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마케팅 회사를 찾는다면 그래도 다시 이승민? 다시 이승민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애드리저트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행을 맡기려고 찾아오거나 배우려고 오시잖아요. 배우시든 대행을 하시든 애드리저트랑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되게 가까이에서 이제 팀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 보잖아요. 그러면 광고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옆에서 직접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그런 블로그 마케팅 쪽에서 왜 실장님이 하면 이렇게 성과가 잘 나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결국 다 저희가 같은 뿔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다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성과를 만들고 내 성에 차게 하고 싶어서. 근데 그런 진심이 있는 회사란 말이죠, 애드가. 근데 그게 정말 전체 경영진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저한테 누가 병원 마케팅 물어보면 저 무조건 애드로 소개해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뭐 공부해보고 싶다 그럼 무조건 대표님 소개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원래 누구한테 뭐 소개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안에서 네. 진짜 3년이라는 3,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받은 게 많고 이만큼 성장하면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진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